도널드 트럼프는 이전에 자신이 감탄했던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를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멜로니를 직접적으로 어리석고 비겁한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멜로니가 트럼프가 교황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한 그림을 게시했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이런 공격에 유럽 지도자들도 이미 질린 것 같습니다. 전날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 관리들은 그런 조치에 실제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인들은 우리는 안 끼어들 거야 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모두 동의했다고 말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전에 트럼프가 여러 차례 그들을 모욕했고 사실상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조르자 멜로니를 비판한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방송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아래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정치적 동맹이었던 조르자 멜로니와의 갈등이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한 그녀의 반대 때문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 레오 14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이탈리아 신문 코리에레 델라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그녀에게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가 용감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그리고 이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두가 이미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는 멜로니를 유럽을 휩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마다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곧바로 트럼프의 입에서 온갖 비난과 욕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멜로니에 대한 공격은 이탈리아가 미국의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됐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된 군사작전을 위해 시칠리아 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화요일에 멜로니는 중동 전쟁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 협정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상황은 결국 개인적인 공격으로 번졌습니다. 일요일에 도널드 트럼프는 교황을 비판하며 인용하자면 범죄와의 싸움에서 약하고 끔찍하다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갑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교황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는 그런 교황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교황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고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것은 단지 그가 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를 두려워해서 그가 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을 교황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트럼프, 믿지 않으시겠으면 트루스 소셜 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바티칸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했죠. 교황 레오 14세를 교황으로 임명해서 도널드 트럼프와 잘 지내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교황 레오 14세는 교황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트럼프의 이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수장이며 그가 평화를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전쟁을 비난합니다. 겉보기에는 트럼프의 말에 대한 미로니의 꽤 무해한 반대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어떤 모욕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의 수장이니까요. 그가 무엇을 촉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마치 폭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해서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신문 인터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바로 멜로니다이라며 아이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놀이터에서 너 바보야? 아니, 네가 바보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녀는 트럼프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답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바로 멜론이라며 그녀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신경 쓰지 않고
이란이 이탈리아를 2분 만에 파괴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용을 계속하자면 멜로니는 나토 문제에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는 우리가 핵무기를 없애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다. 그녀는 이탈리아가 여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뿐이야. 이탈리아가 석유를 얻거나 미국이 중요해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이탈리아가 여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미국이 대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트럼프가 나토 탈퇴와 그린란드 침공을 위협하면서 동맹국들을 적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아무리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조르자 멜로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유를 설명해 줄게. 사실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지난달 주요 국민 투표 중 하나에서 패배한 이후로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입장에 놓여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르자 멜로니는 지금 경제 성장 둔화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야. 멜로니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거리를 두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 그리고 이번 정면 공격이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지. 교황에 대한 공격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아마도 조르자 멜로니가 도널드 트럼프와의 동맹이 얼마나 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을 바꿨을 거야. 특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유럽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 트럼프가 오르반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고 어디서든 그를 옹호했으며 자신의 부통령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야. 알겠지? 사람들은 트럼프와의 친분이 이득이 아니라 북이 될 수 있어 빨리 끊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다. 이탈리아는 트럼프처럼 히스테릭하게 행동하지 않아. 참고로 멜로니는 트럼프의 공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탈리아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는 이탈리아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남아있지만 이 단합은 상호 충성, 존중, 솔직함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어. 이어서 인용문이 나와. 우리는 진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트럼프는 멜로니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틀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멜로니는 자신의 의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교황에 관해서는 그녀는 우리 모두 이탈리아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말을 했어. 알다시피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도 재능이 필요해. 멜로니는 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가끔 반대 입장도 취했어. 예를 들어 12월에 그녀는 트럼프의 논란 많은 민족주의 전략을 언급했다.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лжна стать тревожным сигналом для Европы. 작년 8월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워싱턴에 모였을 때 멜로니는 그때 트럼프에게 왜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어.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더라도 말이야. 트럼프는 그때 발을 구르며 답을 피했고 멜로니는 옳지 않았다. 그녀는 들어봐요. 솔직해집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토에서 요청대로 5%를 할당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관세를 올리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트럼프는 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트럼프는 자기만의 현실에 살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오늘 트럼프가 동맹국들이 오르무즈 해협에서의 행동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지만 유럽 관료들은 그러한 조치에 대한 실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문제를 별도의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지만 동맹국들은 지속적인 휴전을 위해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상은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사적 조치에는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런던과 파리 사이에서도 가능한 작전의 형식 그리고 이 작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교관들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평화 협상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기를 선호합니다. 프랑스는 이란과의 조정과 테헤란의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국가들의 참여를 지지하는 반면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파리와 런던은 유엔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주요 강대국들의 입장 때문에 그 승인을 얻는 것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며 모두가 그를 도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알렉세이 피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어떤 지원이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